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면서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부터는 홍보 방법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예정이지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140억 원. 동부 지역에서는 고흥군 12억 3천만 원을 최고로 여수 4억 1천만 원, 순천 3억 9,900만 원, 광양 3억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을 채우긴 했지만 지자체는 걱정이 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데다 고액 기부자도 크게 줄면서 올해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3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도 시행 첫 해다 보니까 의미를 담아서 고액으로 기부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작년보다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좀 그렇고 해서. 기금 활용 방안도 고민거리입니다. 전국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도내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모금액이 기대만큼 많지 않아 사업을 미루고 우선 올해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지 기금 사업도 뭔가 하는데 좀 약간 저희는 어중간한 금액이니까 지금 기금을 더 확충하는데. 올해 2월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는 향후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의 홍보가 가능해지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참여를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이 불편한 고향사랑 기부 플랫폼을 개선하거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기부하는 절차나 정보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은 기부 의사가 쉽게 꺾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쉽고 기부자 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법 개정 내용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는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향후회 등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치러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적정성을 살피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지역 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오는 30일부터 5개 반 23명을 투입해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범위에 지난해 관람객 1,000만 명에 육박해 성공한 국제행사를 평가받는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정성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이번 감사에 대해 정례적인 종합감사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국립의대 공모를 둘러싸고 동서 간 첨예하게 대립 갈등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예산을 꼼수로 지출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의회 절차에 따른 추경 예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려 한다며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예비비 꼼수 예산 집행 시도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일방적인 막무가내식 행정의 한 단면이라며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예비비의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시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광양시의 청춘 스케치 마을 조성 사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전남형 청년마을 6곳 중 하나인 광양 청춘 스케치 마을. 로컬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를 그린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정착할 청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취업이나 창업의 꿈을 키울 아지트도 마련했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로컬 캐릭터 제작과 로컬 리브랜딩, 지역 상권 살리기, 공공 디자인 사업 같은 말 그대로 핫한 아이템에 도전합니다. 15명가량의 청년들이 광양읍에 살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목표 인원의 절반은 채워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인구 유입 시책이 농수축산 분야에 치우쳤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청년들이 대도시에서 했던 일, 꿈꾸던 일을 찾아준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제철소와 2차전지, 도립미술관,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가진 광양 지역을 청춘 스케치 마을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와서 무언가를 바꿔가고 무언가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정말 요소마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하나씩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나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청춘 스케치 마을은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에 앞서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간과 프로그램, 홍보 등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소통 디자인 요소를 채워나가는 2년 동안 숙식과 함께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대도시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에서는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들도 엄청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방에 조금씩 갖고 와서 그거 먼저 확장시키면은 훨씬 좀 더 여유로운 생활들을 할 수 있다고. 광양 청춘 스케치 마을은 다음 달 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마을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의 초중학교 절반은 학생 수가 6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학생이 더 줄면 자칫 폐교 위기에 몰릴 수 있는데요. 일부는 소규모란 이점을 살려 특색 있는 수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책상마다 펼쳐진 스케치북. 학생들은 스토리보드를 따라 밑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더합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하얀 종이 위에서 저마다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맨 처음에 어떤 책을 만들지 진짜 너무 막막하고 고민됐는데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접했던 고양이를 주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 좀 더 만들었어요. 여수 화양초등학교 모든 학생은 지역 그림책 작가와 함께 1년 동안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듭니다. 글과 그림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글쓰기 연습이 또 되고 그거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제 손으로 직접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그림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순천 송강면에 자리한 승남중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목포여자중학교와 순천과 목포 두 지역을 알리는 가이드북을 영어로 제작 중인데 직접 목포를 찾아 추천받은 맛집과 명소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영어 회화 실력은 물론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순천의 이름의 뜻이 뭐고 인구는 몇이고 마스코트가 왜 이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컬 박람회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가게 되고 이번에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교실에서 두 학교 교류 수업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한 10년 정도 계속 익숙한 상황에서 같이 커왔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새로운 사람과 교류를 좀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교류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가운데 54%, 중학교는 49%가 학생 수 60명 아래인 작은 학교입니다.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도 특색을 갖춘 작은 학교들이 지역 교육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섬진강권 4개 시군이 걷기와 자전거 하이킹으로 인기 있는 섬진강 테마길 조성과 브랜드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곡성, 구례, 하동구는 어제 4개 지자체장이 곡성에서 만나 섬진강변을 따라 도보 31, 자전거 11코스의 섬진강 테마길을 만들고 한국의 산티아고 또는 내륙의 올레 같은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4개 시군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 시군은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진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코스 개발과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과 시범 실증 사업 팸 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출입국 이민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민관리청 유치 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전남도는 이민청 유치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 250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현재 1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국인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3만 3천여 명, 지난해에는 4만 9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증가율은 전국 1위입니다. 조선업은 물론이고 농수산업 등 전남 주요 산업 현장은 이제 외국인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계획을 밝혔고 전라남도는 곧바로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이 이민청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의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같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노동에 국한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 전환하고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법무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이민청 설립을 지지해왔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단위 이주민 전담 부서가 있는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유치 계획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공포에서 시행까지 새 법안에 대한 6개월간의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2025년 상반기에나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민청 전남 유치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는 정부 기관이 하나도 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이민청이 반드시 우리 전남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조 원대 효과를 노리고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전남을 비롯해 경북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5곳, 여기에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산, 김포, 고양 등도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 1972년 처음 개최된 전국 소년체전, 반세기가 지나면서 그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년체전 중등부럭비 8강전.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뒤엉키는 말 그대로 혈투가 벌어집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인천팀 소속 선수 17명 가운데 30%인 5명은 다른 나라 국적. 각각 미얀마 카렌족 난민 학생 3명과 중국 이주 노동자 자녀 2명인데 소년체전에 출전한 첫 외국인들입니다. 경기 때 잘 보여주고 운동 계속 열심히 하여서 기량을 키워서 국가대표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경기 제일중학교팀이 우수한 경기력으로 결승행을 확정한 중등부의 농구 경기. 주전으로 활약한 5명 중 1명인 임주현 선수 역시 중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임 선수를 포함해 농구 종목에서는 5명의 선수가 외국인으로 소년체전에 첫 출전을 신고했습니다. 코치님께 딱 너 경기 뛸 수 있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제가 이제 거의 울 뻔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농구를 비롯해 씨름과 에어로빅 등 다수의 종목에서 유소년 선수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 국적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가 체육계로도 번지면서 최근 5년 사이 전남에서만 20여 개 학교 운동부가 해체할 만큼 운동부 유지가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 50년 역사의 부평중 럭비부가 해단을 고민하고 제일중 농구부가 7명의 역대 가장 적은 규모의 선수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힘든 운동을 깊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속에서 운동부를 해체해야 될 그런 위기까지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일단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여자 농구 미래가 좀 많이 걱정되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상위 리그 중 하나인 소년체전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방 첫 해인 올해
36개 종목 가운데 30%가 넘는 13개 종목에서 30여 명의 외국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영입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일부 종목은 외국인 선수의 등록을 여전히 받지 않고 있지만 반세기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한 겁니다. 저희가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는 예전엔 했는데 특히나 지금 소년체전에 나올 수 있는 연령대 선수들이 아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의 저변을 위해서 이렇게 한편 지난 25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수영 여자 중등부 배영 50m 한국 신기록을 비롯해 17개의 부별 신기록과 60개의 대회 신기록이 쏟아지며 나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군이 몽골 현지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와 100만 달러 상당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시각으로 그제 몽골 최대 여행사인 레츠 트래블과 맞춤형 관광 콘텐츠 연계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몽골에 없는 바다와 스마트팜 등 고흥 지역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같은 날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54개 로컬 직영 매장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인 미니델그루 측과 유자와 김, 쌀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신품종 찰옥수수인 황금흑차를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합니다. 여수시는 옥수수 주산지인 화양면에 7.4헥타르 규모의 황금흑찰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들을 상대로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황금흑찰은 상품성이 우수하고 쓰러짐에 강한 품종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2025 광주 세계양궁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북측에 특사를 파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를 찾은 김 장관에게 내년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세계장애인선수권 대회가 전 세계에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정부가 북한 선수단의 참가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나광국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의 전남도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관광 수요 창출, 정기 노선 확대,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